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요, 아마 표적항암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2, 3세대 항암제인 표적항암 약물 치료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던 1세대 항암제보다 효과도 정말 뛰어나고 부작용도 적지만 문제는 비싼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해결하고자 몇몇 보험사에서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특히 2030 세대에서 인기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표적항암 약물 치료 어떻게 하면 보장받을 수 있고 얼마나 큰 보장 가능할까요? 오늘 라이프플랜 강의 시간에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보장해주는 플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미 암 진단비 있으신 분들도 꼭 강의 시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종신보험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 비교 분석까지 한 번에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세대가 바뀌는 만큼 변화하는 보험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 여기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3대 암 치료 중에 항암 치료는요, 암 치료의 핵심 요소고요. 암 환자들의 이 생존 기간을 크게 연장시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양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함께 건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은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표적항암 약물 치료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독은 피하고 득은 챙기는 보험, 암보험 어떤 준비 필요할지 이성일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성일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표적 항암 약물 치료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이 표적 항암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재로서는 이제 암이 걸리게 되면 이제 항암 치료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이 표적 항암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암세포, 이 표적, 이 암세포를만 찾아서 표적으로 해갖고 암세포만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치료인데요. 이 저희가 예전에 갖고 계셨던 보험들 같은 경우는 저희 암 진단 아니면은 항암 약물 치료비 그 정도밖에 들어있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 자체는 이제 나온 지는 이제 얼마 안 된 보험이기 때문에 이 표적 항암 치료가 그러면 왜 나왔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표적 항암은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저희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주는 급여 부분이 아닌 순수히 비급여이기 때문에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 표적 항암 약물 치료 플랜이라는 보험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요.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보험의 변화를 좀 볼게요. 이 암보험의 변화를 좀 보면 이제 1세대 암보험, 아주 옛날부터 이제 보험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암 진단비, 그 다음에 암 수술비, 그 다음에 항암 치료비, 딱 요 세 가지만 보장을 하는 암보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뭐 2004년 저는 뭐 갑상선암도 일반암이었지만 그 이후에 보험은 일반암 자체, 이 소외감은 뭐 갑상선암, 뭐 기타 제자리암, 뭐 경계성 종양 뭐 그런 게 있는데, 이 소외감이 일반암 대비 10에서 한 20% 정도만
나왔던 보험이 이제 생겼었어요. 왜 그러냐면 갑상선암이 이제 갑상선암 걸려갖고 이제 죽는 사람 없기 때문에 갑상선암 생존율은 99.9%입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암을 일반암으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1세대 암보험 때는 소외감을 10에서 20%만 주는 이제 그런 암보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갑상선암도 많이 걸리고 이제 소외감도 많이 걸리는데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유사암 이런 갑상선암 유사암도 좀 많이 주자 해갖고 초창기 때 이 유사암을 어떤 회사는 4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험은요,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 보험을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모든 보험을 이제 만드는 보험사들은 어떤 손해율을 책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봅니다. 만들어 보는데 이 초창기 때 이 유사암도 1,000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나다 보니까 손해율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율이 되게 많이 올라가고 보험료도 되게 저렴했어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제는 안 됩니다 해갖고 1,000만 원 정도, 1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을 안 해줍니다. 이 유사암을. 그런데 이 보험을 또 이제 보완을 한 게 제3세대 암보험인데요. 이 제3세대 암보험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암이 걸리게 되면 특히 초기 때는 그렇지는 않지만 3기, 4기, 말기 때는 항암, 이 표적 항암 치료라는 걸 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권해드리는데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일반적인 서민분들은 이 표적 항암을 받기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세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셔서 이 표적 항암을 못 받으시고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보면 이 3세대 암보험이란 건 바늘생검 진단비랑 표적 항암 치료비, 그 다음에 이 유사암도 이제 재진단을 받았을 때도 보장하는 암보험이 이제 출시가 된 겁니다. 이게 보면 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건 단점이 약간 10년 갱신이다라는 것만 조금 이게 단점인데요. 이게 왜 지금 10년 갱신만 만들어 놨느냐? 지금 손해율을 책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율을 책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10년 갱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도 좀 저렴하고요. 그런데 손해율이 책정이 되게 되면 이것도 이제 비갱신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대신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갑상선 바늘생검 조직 병리 진단비라는 것도 이제 연간 1회 한으로 해서 나오는 이제 진단비를 드리고요. 전립선, 남성분들 전립선 많이 이제 걸리시는데 이 전립선 바늘생검 조직 병리 진단비도 이제 연간 1회 안에 한번 드리는 거고요. 재진단암 진단비라 그래갖고 옛날에는 그냥 재진단암 그래갖고 일반암에 대해서만 이제 재진단을 받게 되면 진단비를 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같은 이런 소외감도 재진단암으로 해갖고 진단금이 나갑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제3세대 암보험에 대한 이제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제3세대 암보험은 어떤 게 보장이 됩니까? 예, 대장정막내암이 D코드가 일반암이 보장이 되는지, 예,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이 대장정막내암이 이제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이거는 일반암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D코드가 보장이 되는 회사는 단 한 군데밖에 없으십니다. 이 단 한 군데,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이 다 한 군데. 그럼 대장정막내암 받으면 C코드 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C코드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암코드는 이제 전부 다 C코드로 들어가는데요. C코드 그럼 당연히 대장정막내암도 C코드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모든 코드는 그 D 0.1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대장 쪽이세요.
그 의사분 선생님들이 이제 코드를 줄 때 대량 정막내암은 거의 대부분 의사분들은 D코드를 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뭐 이 한 군데 제외한 보험도 다른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했는데 대량 정막내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암 진단비를 안 줍니까? 예, 안 줍니다. 안 주는데요. 그러면 일반암이 아니면 어떤 진단비를 주나요? 예, 소외감 진단비로 드려요. 그래서 이 D코드가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셔야 되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사 증권에 이거는 보장이 되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갑상선암, 이게 갑상선암 이게 유사암이죠. 1천만 원 이상 되는 보장이 되는지, 예, 요 제3세대 암보험에서는 당연히 되고요. 제일 중요한 이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보장이 되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바늘생검 조직 병리 진단비가 보장이 되는지, 유사암 재진단 시에서도 이제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암 진단 시 기납입 보험료 환급 가능, 요거는 이제 페이백이라는 이제 기능인데요. 요새 보험이 되게 좋아진 게요. 옛날 보험이 좋다고 하지만 옛날 보험 상당히 좋습니다. 요즘도 되게 좋은 보험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제 페이백이라는 거는 제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그러면 암 진단비만 받고 이 보험은 이제 남이 먼저 되는 거냐? 아닙니다. 암이 걸려도 내가 냈던 보험료. 만약에 내가 낸 보험료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도 돌려드리고, 암 진단비도 드리는 그런 기능이 있는 보험이 이제 제3세대 암보험으로 해서 출시가 된 겁니다. 제가 대량 정막내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암 진단 코드. 예, 암 진단이라고 하게 되면 항상 의사의 진단서, 그리고 코드, 그 다음에 진단명이 꼭 명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암이 걸리게 되면 제가 펫CT나 어떠한 조직 검사를 하는데요. 그런 이제 결과지에 따라서 암세포 침윤 정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암 진단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이게 대량 정막내암 코드인데요. 이 대량 정막내암 코드가 D01에서 01.1, 2, 3 이렇게 나가는데요. 요 D코드를 이제 대량 정막내암에 거쳐서 이 코드를 받으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한 군데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는 소외감으로 지급이 되시는 거고요. 이 한 군데 보험사는 그냥 D코드를 받아도 일반암으로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이 D코드도 일반암으로 진단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직 검사했을 때 좀 받기가 힘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직 검사 이제 결과상 이제 암세포가 점막내암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 어떠한 확인 없이 의사 선생의 진단서 아니면 소견서 해갖고 일반암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대장 제자리암 이 D0, 이제 01.1이 이제 요 코드를 명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보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래서 항상 대량 정막내암은 일반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코드를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량 정막내암을 만약에 내가 대량 정막내암에 걸렸는데 C코드를 받았다 하게 되면은 상관은 없으시지만 거의 대다수가 D코드를 받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그 표적 항암 이제 여기서 좀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가 암이 걸리게 되면 일반 항암 치료를 받았잖아요. 일반 항암, 되게 힘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요새는 이제 최신 암 치료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로도 많이 가시고 일본으로도 많이 가시는 이제 중입자 그런 치료법이 이제 있고요. 양성사 치료가 있고요. 다빈치 로봇 수술 이런 게 있는데 요새 이제 주사 치료가 이제 있죠. 항암 치료는 주사 치료가 되지만 그런데 이 표적 항암은 이 표적 항암은 저희가 이 치료를 받는 이유는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그리고 부작용이 없고요. 암세포만 죽입니다. 암세포만 죽이는데 이게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제바린이라는 이제 이 주사, 항암제 주사약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이 제바린은 이제 림프종에 대해서 이제 표적 항암을 이제 실시를 하는 건데요. 이건 당연히 비급여입니다. 근데 이 제바린이라는 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려면 한 번 투여당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비급여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받았던 암 진단비가 뭐 1억이다 하게 되면 이 표적 항암 치료만 받는 것만 해도 5번만 받으면 진단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싼 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넥사바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뭐 이거는 간암 정도 뭐 신장암 쪽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한 달 약값이 한 23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암이 걸리게 되면 나라에서 이제 중증 환자로 등록을 해주잖아요. 등록을 해줘서 이제 최대 5%만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해주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이런 비급여에 대한 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건 저희 무조건 개인 돈으로 다 지급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이제 생존율 자체가 뭐 70% 정도로 좀 뛴다고 하는데, 예, 이거는 일반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내가 이 항암 치료가 잘 받게 되면 생존율은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요즘은 암이 옛날에 비해서 암 걸렸다 해서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는 워낙에 의학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생존율이 상당히 또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래에 앞으로의 암 치료 신기술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중입자 가속기를 좀 들여놓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직 좀 미뤄지는 경우가 좀 미뤄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2022년 말에 뭐 연대 세브란스 쪽에서 뭐 중입자 가속기를 구축할 예정, 다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중입자 가속 치료가 이제 대세로 판명이 돼서 뭐 독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이나 일본 쪽으로 이 중입자 가속 치료기가 있는 쪽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빨리 우리나라에 이제 구축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받으기를 좀 저도 원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 중입자 치료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그냥 모든 세포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입자는 정상세포는 손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만 이제 표적 따라가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에 이제 무절개가 되고요. 무통증이에요. 통증도 없고. 근데 일반 항암 같은 경우는 머리도 빠지고 상당히 통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이나 재발, 그 다음에 통증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어갖고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그럼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받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비용이란 얘기예요. 비용. 저희가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만 갖고 이거를 이런 표적 항암 치료를 받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이 암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암 진단비가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원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뭐 진단비를 5천만 원 받고 나는 이런 중입자 가속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게 돼도 그러면 이 비용 자체가 상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을 나가야 되고 상당히 좀 가족들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갑상선하고 전립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소외감이잖아요. 유사암이라고 하죠. 이게 갑상선하고 전립선하고 이제 조직 검사 같은 경우가 이제 0.8mm 정도 아주 조그만 아주 되게 얇은 거죠. 요거를 이제 삽입을 해서 이제 조직 표본을 얻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 갑상선 바늘 조직 검사라는 거를 이 초음파 검사로 이제 하는데요. 이게 3, 4회 정도 조직을 채취해서 갑상선하고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전립선 같은 경우는 12곳의 조직을 좀 채취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소 마취, 전신 마취하지는 않습니다. 국소 마취를 해서 아주 얇은 이제 바늘로 이제 삽입을 해갖고 조직만 떼어내는 그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 약물 이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거는 부작용을 되게 최소화했습니다. 현재 있는 항암
항암 치료보다 부작용을 상당히 최소화했고요. 기존 항암 치료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상세포랑 암세포랑 같이 치료를 해버려요. 그래서 정상세포도 죽는 거죠. 그런데 이 표적 항암 치료는 정상세포는 그냥 살립니다. 이 암세포만 죽여요. 암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치료법은 표적 항암 치료법이 상당히 더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표적 항암은 이제 그 1에서 3개월마다 약물 치료를 합니다. 1에서 3개월 약물 치료하고요. 이거는 통원도 가능합니다. 통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중입자 가속 그건 아니지만 주사를 맞고 이제 그냥 통원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통원을 해서 처방, 그다음에 복용. 그래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세요. 그 부작용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아프게 되면 막 짜증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이 이제 좀 힘드신 경우도 많고 이제 그렇지만 이 표적 항암 같은 경우는 삶의 질도 개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항암 같은 경우는 되게 자주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2달에 뭐 한두 번 정도, 뭐 아니면 많게는 3번 정도까지 받으시고 머리도 빠지시고 살도 빠지고 이제 그 뭐 피부도 까매지는 그런 부작용이 이제 좀 많은 거고, 이제 이 일반적인 항암을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대다수세요. 아직도.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표적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기존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대다수십니다. 이 항암 치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 항암은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휴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부작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휴직을 해야 됩니다. 구토도 되고 머리도 빠지고. 근데 이 표적 항암은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되세요. 자주 받는 게 아니고 1에서 3개월마다 받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하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표적 항암 플랜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막 좋은 보험이면 보험료 많이 비싼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닌 거고요. 이 표적 항암 플랜 예시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암 진단비가 좀 들어가요. 근데 암 진단비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고요. 요거는 이제 갱신형으로 만든 겁니다. 20년 갱신형으로. 그래서 암 진단비가 기본 담보기 때문에 암 진단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이제 좀 유사암 진단비도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만 좀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갑상선암 초기 제외. 이 갑상선암 초기 제외 진단비라는 건 뭐냐면 초기만 아니시면 돼요. 2기부터 요 진단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상선암 2기가 걸리시게 되면 이렇게 더해서 2,000만 원이 지급이 되시는 겁니다.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또 암수술비는 300 정도 있으시고요. 일반적인 항암 치료비가 500만 원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제일 중요한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고 해서 요거는 단점이라는 게 10년 갱신이라고 하지만 5천만 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암보다 훨씬 더 많이 드리는 거죠. 치료 목적으로 인해서 표적 항암만 받으시게 되면 5천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좀 놀라실 거예요. 20년 갱신인데요. 요새 이제 20, 30대 분들이 이 보험을 이제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요거는 비갱신도 있습니다. 비갱신도 있지만 요 표적 항암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년 갱신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20년 납, 20년 갱신. 그 갱신 안 좋지 않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20년이나 나이대에 따라 틀리지만 20년이나 30년 갱신은 그리 나쁘지 않아요. 모든 보험은 20년 납 100세 만기가 베이스가 돼야 되지만 나이에 비해서 우리가 암이 많이 걸릴 때에 이제 보면 40대 정도가 됐을 때는요. 20년 갱신 또는 30년 갱신도 괜찮습니다.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을 하셔도 되세요. 왜냐하면 모든 보험은 무조건 20년 납 100세 만기 그게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통계학을 보시고. 그래서 이제 암이 걸리는 나이대가 언제가 제일 많냐? 50대에서 60대예요.
이게 통계학으로 보면 암이 제일 많이 걸릴 나이가 근데 요새는 조금씩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40대에도 뭐 위암 그런 게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40세 정도가 되시게 되면 30년 갱신 아니면 20년 갱신 아니면 30대도 30년 갱신도 괜찮아요. 그 보험료는 20세가 보면 보험료가 3,800원. 남자 같은 경우는 왜 4,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되게 저렴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보험료를 갖고 가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이렇게 가입을 해주게 되면 보험사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최저보험료라는 게 좀 있으세요. 최저보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20대인데 20세가 여자가 좀 비싸죠. 왜 여자가 이렇게 비쌀까요? 약간 여자가 갑상선에 많이 걸립니다. 갑상선암 때문에 여성이 좀 비싸고요. 이 이제 40대로 넘어오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남성은 24,000원, 25,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성은 36,500원 정도. 이때도 계속 갑상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바뀌어요. 보험료가.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전립선암, 그다음에 폐암, 간암 뭐 그런 게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많이 올라가시죠. 그렇지만 50세라 하셔도 남성분 같은 경우는 6만 원 정도, 60세는 뭐 7만 7천 원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이 내가 얼마 정도의 일반암을 갖고 진단암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이 표적 항암이 내가 정말 필요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을 정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요거 이 정도는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암은 되게 큰 질병이죠. 3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큰 질병입니다. 그렇지만 암은 고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은 치료비라도 쓰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치료비예요. 치료비, 표적 항암 같은 경우 아주 그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치료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화하는 3세대 암보험하고 이제 기존에 갖고 계셨던 보험하고 지금 새로 나온 이 표적 항암 치료비가 되는 보험하고 이제 플러스를 시켜서 준비를 해갖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강의를 제가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암은 이제는 옛날처럼 뭐 암이 걸리면 바로 죽는다 그건 아닙니다. 암은 충분하게 고칠 수 있는 병 그리고 고치지 못하더라도 이제 수명을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가 나에게 맞는 치료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수명을 훨씬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냥 병이라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그런 병이라고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네일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더 이상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암에 걸려도요,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고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통원도 가능하니까 출근까지 가능한 시대가 온 건데요. 단 표적 항암 치료를 받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예전에 암 치료하면 환자도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러웠나요? 이런 고생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당연히 이걸 선택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돈인데요. 이게 한 번 받는데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도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몇 번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부담되는 게 사실일 것 같아요. 자, 암 진단비가 있으신 분들도요. 이 치료비 보장을 일시금으로 5천만 원 해주는 보험을 함께 가지고 계시면 정말 유리할 것 같고요. 진단비 5천만 원 준비하기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치료비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성일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표적항암 약물 치료가 좋다고는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선택하겠다고 좀 망설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게 혹시 의료보험 혜택은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의료보험 혜택, 그 의료보험 혜택은 절대로 안 되십니다. 이건 다 무조건 비급여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은 안 되세요. 그래서 그 치료비 나는 받고는 싶은데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대출 받아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뭐 TV에서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나오는 그런 거가 이제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치료비 내가 정말 이거를 받고 싶은데도 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내가 암 진단금을 이제 내가 암 진단금 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됩니다.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갖고 계신 암 진단금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뭐 1억, 뭐 2억 갖고 계신 분들은 2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진단비
하고 2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오히려 이런 그 보험에 대한 니즈가, 특히 암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또 따로 준비하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십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국가에서 좀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표적항암 약물 치료는 의료보험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비싼데 또 여러 번 치료가 필요한 만큼 진단비 있어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치료비 보험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전문가님, 암 관련된 보험도 많고 특약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를 주는 보험을 선택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왜 그러면 뭐 보험사는 되게 많습니다. 생명보험사도 있고 뭐 손해보험사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보험사에 어떤 생명보험사나 일반암 진단비 1억 넣어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뭐 이 40대 기준으로 보면요, 일반암 1,000만 원은 이제 넣게 되면 20년 납 100세 만기로 계산을 했을 때는요, 일반암 1,000만 원 기준이면 이 1,000만 원당 평균 한 16,000원 정도 들어가세요. 이건 이제 1급 기준인데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만약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 일반암 진단비 하나로만 8만 원을 넣으시는 겁니다. 5천만 원을 넣게 되면.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일반암 진단비는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되면 내가 그러면 일반암만 진단비만 더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보험료 내기가 상당히 벅차세요. 보험이라는 건 우리 집안 경제 사정에 맞게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시는데, 되게 무리를 해서 가입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모든 보험사에는 일반암 진단비도 괜찮지만 이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가 있는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오히려 표적 항암 약물 치료는 내가 신기술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5천만 원에 대한 그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다가 암 진단비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일반적인 일반암 진단비를 주는 보험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가 들어가 있는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 겁니다. 네, 진단비만 있어도 치료비 보완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성열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최근에 암보험 준비의 트렌드는 암 진단비와 함께 오늘 소개해드린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를 주는 보험을 함께 준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1명은 걸릴 수 있는 질병이 바로 암인 만큼 진단비는 물론이고 치료비 이제 정말 필수로 느껴지고요. 자, 지금 판매하는 회사 자체가 한두 곳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손해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손해율이 나오고 나면은 지금보다 보험료도 훨씬 비싸질 수도 있는 만큼 저희 시청자분들은 좀 저렴할 때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암보험 물론이고요. 기존의 보험 점검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보험 점검이나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가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종신보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김성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종신보험인데 일단 사망보장이니까 건강하신 분들만 왠지 가입을 시켜줄 것 같고 이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종신보험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요즘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트렌드 좀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종신보험이라는 것은요, 이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지급하는 그런 보험으로 당연히 알고 계시고 그런 보험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어느 금융기관에서 보험금을 주는 보험인데요. 100% 지급하는 상품으로서 뭐 자살 등 특별한 사유, 물론 자살도 경우에 따라 지급이 되지만 사망 시기와 원인 그런 거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거든요. 종신보험에는 일반 종신보험과 뭐 변액 종신보험, 그리고 요즘에 최근 들어 저해지나 무해지 종신보험도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100%의 확률을 갖고 있는 그쵸. 죽지 보험이라고 할 않는 수 있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보험의 종신보험에 이제 우리나라의 종신보험의 역사가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한 20년 좀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마 종신보험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만기가 되신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있으실까 궁금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물론 종신보험의 혜택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사람이 도중에 납입 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종신보험의 혜택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만기 때까지 과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현재까지는. 일단 종신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크게 일반 종신보험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한 7, 8년 이전에 그냥 종신보험은 단조롭게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었어요.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에서도 가정의 이제 사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감동 컨셉으로 이렇게 많은 종신보험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들어놓으니까 보험료도 비싸고 사망 시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기가 또 언제가 될지 모르고 그쵸, 좀 막연하게 느껴지고 보험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해지하게 되면 손실을 또 굉장히 좀 많이 받고 그래서 종신보험이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변액이라는 펀드가 포함된 그런 종신보험이 유행을 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사망보험금도 나이에 따라서 좀 높게 받아야 되는 구간들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성이 있는 종신보험들이 출시가 되었고 거기다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입출금이나 아니면 연금 전환이나 이런 수익률을 하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했지만은 요즘에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변액 종신보험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변액 종신보험이 하나가 있어요. 1억 정도 가입되는 게 있는데 변액 종신보험은 안 좋다고들 하지만은 제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안 좋은 상품들을 가입을 한 게 아니라 전문가님이 가입하셨으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뭐 또 싸지도 않은 그런 종신보험, 변액 종신보험이 안 좋다는 보험들을 제가 뭐 테스트 삼아서 매달 뭐 2, 30씩 내고 가입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들은 이유는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또 돈도 찾을 수가 있고 또 추가납도 할 수가 있고 또 사망 시에는 보험금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1억이면 1억 1천, 2천, 3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좋고 일반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 목적을 위해서 제가 변액 종신보험 이런 변화된 보험은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액 종신보험이 다양한 분야 싸고 기능이 많다. 이런 점에서도 변액 종신을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요즘 최근에 굉장히 히트를 쳤죠. 요즘 저축이나 이런 거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제 무해지, 저해지 종신보험. 맞아요. 그쵸? 저렴하다 그래가지고. 저렴하고 환급률이 굉장히 높죠. 그 기간만 약속된 기간만 지켜준다면은 정기보험이나 그런 다른 종신보험에 비해서 굉장히 환급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손실률이 굉장히 적겠죠. 일반 고객들이나 사용자들한테는 적겠는데 이런 저해지나 무해지 환급형이 굉장히 좀 유행을 했고요. 거기서 한 번 더 저렴한 플랜은 이제 해지환급금 미보증이라고 해서 그렇게 인기는 좋지는 않으나 저해지와 반대로 적립금이 많이 쌓아지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해지환급금이 좀 적어지는 그러니까 뭐 해지환급 보증해주지 않는
변동성이 있는 그런 종신보험인데 좀 보험료는 많이 저렴한 편으로 되어 있고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이제 종신보험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형태들이 변화돼서 CI보험이나 GI보험 여러 가지 이제 종신보험 형태로 나왔어요. 물론 10년, 20년 정도 이전에는 아마 종신보험이 없다,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보험들만 있었을 거예요. 연금이라든지 암보험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종신보험은 굉장한 많은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변화를 일으킨 이제 아픈 사람도 종신보험은 사망을 담보로 하는 큰 돈이 나오는 보험인데 아픈 사람을 들어주고 보험금을 준다. 이건 진짜 보험 역사상 굉장한 아마 우리나라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큰 그 변화를 준 종신보험을 제가 오늘 하나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 변화를 보자면은 종신보험이 좀 유연하게 바뀐 것 같아요. 뭐 빼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저렴하게 가입도 가능해졌는데 다음 페이지의 키워드가 종신보험은 금융자산이다라고 써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신보험 금융자산인데요. 제가 그 아나운서 빌 게이츠나 뭐 아인슈타인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뭐 프로이드 그리고 마크 커서웨이인가 그 페이스북 만든 그분들의 특징이 아시다시피 뭐 유태인들의 그 유태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의 비결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 유태인들은 전 세계 0.03% 정도뿐이 안 되는 소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 뭐 문화나 금융 또는 여러 방면에서 그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부의 비결은 할아버지 그리고 본인 그리고 손자, 자녀를 통해 가지고 1억, 10억, 100억 이런 식으로 종신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자녀들한테는 100억에서 200억 정도로 계속해서 대물림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종신보험의 유래가 굉장히 깊어요. 거의 100년, 200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종신보험이 들어온 지 불과 20년 전후거든요. 그러네요. 굉장히 지혜로 높게 사는 대표적인 유태인인데 유대인이 옛날부터 우리가 종신보험을 알기 전부터 이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대대로 돈을 불렸다는 얘기네요. 대대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들을 계속 활용해가지고 부를 쌓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특별히 머리가 똑똑해서 맨사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유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보험으로 치면은 유태인들이 종신보험하고 굉장히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유태인들을 위한 보험이 시작된 비결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강남의 부자들은 내가 100억을 설정하든 20억을 설정하든 200억을 설정하든 종신보험이라는 게 절대 그 금액을 다 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내가 20억짜리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면 20억을 다 내지 않습니다. 뭐 완납을 하더라도 한 14억, 12억 나이 따라서. 그런데 언젠가는 20억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20억을 보장받는데 내가 한 10억 정도뿐이 안 내는데 20억을 무조건 준다?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금융상품이 어딨냐. 근데 내가 한 번을 내더라도 20억을 주겠다.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부자들은 종신보험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치 대비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보장자산을 보증해 준다는 거. 그것도 금융기관이 보증을 해준다는 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종신보험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종신보험 요즘엔 필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세를 굉장히 많이 내게 되시는데요.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종신보험으로 가능하시거든요. 만약에 재산이 많은 피보험자가 요고시에는 가족들한테 큰 금융자산도 세금에 포함이 되지만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그 보험금으로 세금을 내는 방안들 이렇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들 종신보험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종신보험은 자산의 방어입니다. 우리 그냥 종신보험은 내가 마지막에 좀 정해드릴 건데요. 누구나 종신보험이 어울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자산의 방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왜 자산의 방어가 되냐면요. 아니 아나운서님
내가 수입이 없어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수입이 없다고 예. 가정했을 때 1년 정도 얼마나 1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2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전 당장도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이 한 달도 부담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1년 정도 버틴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 15%도 안 되세요. 네, 모아둔 돈으로 버틴다는 게. 예. 근데 만약에 집안의 가장이 만약에 부재 시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뭐 자녀의 교육비도 있고. 끔찍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렇죠. 한 달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굉장히 앞으로가 힘들죠. 굉장히 막막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 자녀가 있다면은 자녀의 교육비가 한 명당 1억만 든다고 가정해도 예. 통계적으로 한 9,700 정도 들고 뭐 예체능이나 뭐 굉장히 전문직을 간다고 하면 뭐 그쵸. 3억, 5억도 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생활자금, 네. 생활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겠죠. 1년에 한 우리 서울 시내 사람들이 한 300만 원 정도 쓰는데 그러면 3,500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네. 또 비용이 들어갈 텐데 그런 비용이 우리나라 40대 가장이 그 종신보험의 가입 현황이 평균 3,500만 원뿐이 안 된답니다. 굉장히 좀 낮은 상대적으로 수치를 굉장히 적네요. 그렇죠.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100% 보장이 되고 그리고 집안의 보호마 그리고 상속증여 그리고 자산의 축적 등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종신보험이 이렇게 발전된 거는 경험 생명피해에 영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종신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편 종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편 종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최대 20억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이런 간편 종신은 왜 굉장히 특이하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프신 분들도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다. 일단 제가 어떤 회사의 문구를 하나 활용해가지고 예. 간편 SRT라는 말을 이제 뭐 삼행시처럼 나왔는데요. 예. 일단 심플합니다. 325 우리 많이 아시죠? 간편고지로 이제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건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더라도 75가지 경미한 수술은 인수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환급률, 리턴 굉장히 크게 리턴인데요. 100% 환급이 가능하고요. 나이에 따라는 저렴하게 준비할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가입 한도는 20억 정도까지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이제 보험을 보면은요. 60세가 넘어도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60세가 넘어도 혈압이 있어도 당뇨가 있어도 보험 들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특히나 종신보험은.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운 종신보험은 20억까지도 간편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상은 이제 간편하고 저해지를 분류했지만 이제 환급률은 45세 기준으로 10년에 100%를 초과한다는 거. 간편도 100%를 초과합니다. 내가 낸 돈 이상은 무조건 받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40, 50대 유병자, 지금까지 보험 못 가입하신 네. 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상조나 이런 보험보다는 예. 이런 종신보험을 한국에 1,000만 원 정도만 준비하셔도 한 달에 5만 6천 원 또는 6만 원 정도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보험료도 비싸지 않은데 예전에는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프면 종신보험 가입 자체가 좀 거절됐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거절도 없이 이렇게 가입을 해준다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고요. 유니버설 기능이나 여러 가지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보험 뭐 45세 기준으로 하면 해지환급률 화면 보시다시피 92%에서 100%, 뭐 나이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일단 시간이 지나면 100% 이상 초과한다는 거, 그 점 체크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죠. 6만 원, 7만 원, 6만 원, 7만 원, 1,000만 원 플랜. 그래서 이 정도 나오시고 73세도 7년 납으로 한 10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억 플랜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제 종신보험 하나 더 드리니 부모님 종신보험 하나 더 들어드린다 하신다고 하면은 최대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통해 가지고 20억까지도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네. 이거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오늘 주제를 종신보험으로 가져주신 이유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셔도 나이가 있으셔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건데 종신보험 이 가입할 때 마지막 팁을 좀 정리해 주시죠. 마지막 팁을 든다면 종신보험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재무적인 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상품을 좋다고 선택하는 것보다 20, 30대 분들은 결혼하신 미혼들은 종신보험 필요가 없다고 저는 결론을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종신보험 아직 가입 안 하셔도 되고요. 가장이나 30대, 40대 가장들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까지 뭐 불치병이 있더라도 뭐 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 당연히 하나씩 있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간편고지입니다. 325 간단하게 또 64종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인수를 하고 있고
완납 시 높은 환급률, 이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잡으실 수가 있고 최대 가입 한도도 1억, 2억이 아닌 20억, 5천, 7천이 아닌 20억까지도 가입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 체크 포인트로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이건 강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특히나 내가 가장인데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나이가 많다고 사망보장 가입을 거절 받으셨던 분들은요, 지금 한 달도 안 된 이 보험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병자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인데 보험료 저렴하고요. 무엇보다 환급률이 굉장히 높은 종신보험이라고 하니까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김성준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